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지슬, 코리아, 실이 보낸 사람. 통일된 좋은 나라였다면 태어나지 않았을 영화들입니다. 분단된 나라, 반쪽짜리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좋은 영화 34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한국전쟁, 간첩 이야기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남북의 연애사까지 신간 공동관람구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공동으로 관람해야 할 영화를 한 권에 도서 공동관람구역, 도서출판 책마루.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정원 압수수색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가 관련해서 쏟아졌는데요. 예. 오늘 첫 선으로 꼽은 기사는 어떤 겁니까?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예.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만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굳이 참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가 이걸 보도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수층 유권자들도 하여금 김상곤은 박정희를 부정한다, 그러니 찍지 말라, 이런 정파적 의도를 담아서 이 기사를 실은 거 아니겠는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 알아서 얘기했을 리는 없고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굳이 국립현충원에 가더라도 참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 독재, 그리고 인권 침해, 민주주의 총체적 역진, 언론 탄압, 말하자면은 그 과를 한두 개 꼽을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서 참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김상곤 전 교육감의 이런 태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쪽도 가서 참배를 해야지, 이런 아주 전통적 정치인의 태도와는 또 차별돼 보입니다. 예. 근데 정치하려면 이렇게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배할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분들의 얼과 또 결을 이어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야 누가 맞겠습니까마는, 이건 정당 대표 혹은 당선자 이런 사람들이 꼭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드글드글하거든요.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죠. 묘역 구분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일파 묘역, 독립지사 묘역, 이렇게 민주인사 묘역, 반민주인사 묘역,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박정희 묘역 참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 주목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조작 논란, 증거 조작 논란이 아니죠. 증거 조작 확인과 관련한 파문, 관계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국정원에 노란한 박근혜 정부 1년, 이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하더니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어제 오후 5시쯤에
검찰은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내서 이번 증거 조작에 연루된 대공 수사팀 직원 4명에서 5명의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 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자,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예. 아무래도 국정원이 이것도 증거 인멸 시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네티즌들 중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검찰이 들고 나온 그 압수물 박스 안에 신문지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예. 요식행위 아니냐, 예, 뭐 그렇죠. 이런 지적이죠. 예,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지난달 19일에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서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건 뭐 또 그 사이에 국정원이 조작과 증거 은폐 시도를 했었죠.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보면요, 국정원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선 진상규명, 후 대책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상규명부터 하자. 이건 사실 새누리당의 기조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여권에서 진상규명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잊혀지기를 바라는, 또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도 그랬죠.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했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국정원의 노란한 1년이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온다는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고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거짓 해명까지 연발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이 번번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갉아먹고 부담만 지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말 못하지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왜냐? 그간 남재준 원장을 맹목적으로 신임해서 감싸기 급급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 정작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비정상적 행태에는 눈을 감고 있으니 그의 말에 과연 진실성,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게다가 범죄 집단인 국정원을 상대로 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라, 사실상의 그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후에 국정원은 반성하고 개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어제 발언에서도 논란이라고, 이 논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 예. 이번에는 한겨레 3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7시간 뒤에 국정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말이죠. 자, 한겨레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사전 교감을 한 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책임져야 할지 조율이 끝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어제 그 압수수색 과정, 이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겠는가, 한겨레는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 검찰 지난달 14일에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은 국정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머뭇거렸습니다. 검찰은 섣부른 압수수색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들어 놓으면서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미진했거든요. 자,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국정원과 충돌하면서 이후 사사건건 국정원의 방해를 받았던 경험, 그 트라우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앞에만 서면 검찰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검찰이 유일하게 쫄고 있는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또 검찰 수뇌부 뒷조사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최동욱 검찰총장 옷 뺏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건 합리적 의심이고 여러 정황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결국 그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고 주도권을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양상인데요. 결국 검찰은 누가 증거를 지시하고 증거 조작이 누구한테까지 보고됐는지를 규명해야 할 텐데요. 증거 조작에 연루된 그 대공수사팀은 물론이고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국정원 2차장과 남재준 원장이 문서 위조를 알았는지 이후에 보고받지는 않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고 오늘 한겨레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국정원의 어느 선까지 위조 행위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실 부분은요. 문서 조작 논란이 아닙니다. 문서 조작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은 이거죠. 국정원은 속았느냐 아니면 문서 조작에 개입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서 조작에 개입하진 않더라도 이게 조작된 문건이란 걸 알고 재판부에 냈느냐 이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 조작된 문건인 줄 알고 낸 것으로 확인돼 가는 단계입니다. 현재는요. 오늘 경향신문 3면 기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가 위조로 드러난 문건이 진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원 직원 이인철 이 사람은 이게 위조된 문건이란 걸 알고 확인서를 써줬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위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은 위조된 문건인 줄 알고 결국에는 본부에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어제도 관련한 보도가 있었죠. 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확인서 써준 거다. 이렇게 이인철 영사가 밝힌 내용이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적어도 국정원 소속의 이인철 영사 이 사람은 이 문건이 위조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인철 영사의 개인적 일탈로 꼬리를 자를 것인지 아니면 이인철 영사 이 사람 지금 그런 얘기하거든요. 본부 그러니까 서울 국정원으로부터 문건 빨리 내놔라. 하도 압박을 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는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야 위조든 진본이든 뭐 하여튼 우리에게 유리한 그거 빨리 보내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압박의 주체, 네, 그다음에 그 윗선, 네,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조된 거라도 내놔라. 나아가서 위조된 거란 걸 알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다 자료를 넘기고 검찰이 이거를 법원에다 넘겼다. 이러면은 이건 뭐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그 몸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뭐 당연히 분노할 일이지만 예. 가장 지금 분개해야 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죠. 예, 우리를 뭘로 보고. 예. 예. 어제 제가 뉴스피드 그 시간에 김용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재판부가 열받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용민 변호사 이야기는 얼마 전에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재판에서 그렇게 열받아하는 표정을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법원 조직을 그야말로 기만하려 했던 국정원의 이런 그 마수가 그대로 다 거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달 말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는다고 하는데요. 자, 유호성 씨 관련한 2심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또 뭐 결과는 뭐
예측이 가능합니다. 뭐 증거가 다 조작된 건데 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엮을 여지가 없죠. 자, 이 판결문에는 어떤 식의 내용이 담길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은 아무 책임이 없느냐.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사면에서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위조 문서 법원에 제출한 검찰. 알았든 몰랐든 커지는 책임론. 뭐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수사를 누가 하냐면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가져왔는데 이거 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느냐라고 검사를 상대로 이렇게 캐묻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이 검찰 내부의 그 기류가 상당히 아주 알기송합니다. 중앙일보가 그 인용한 검찰 관계자 말은 이렇습니다. 이거 운이 나빠 터진 일이다. 나 같아도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가져온 자료라면은 믿고 냈을 것이다. 한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 부장검사 앞에다 수사에 정통한 한 부장검사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네요. 자, 이게 보세요.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이 국정원이 한 일이에요 하고 대충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끝내요? 아니? 그렇게 빨리 그 신호를 보내. 양반. 예. 이걸로 봐서는 결국 검사 책임 없이 국정원에게 몽땅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번 수사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을 저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느꼈습니다. 예, 뭐 이런 기류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절실한 거고. 그렇죠. 예. 아무개가 자기 머리를 이발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특검 주장하는 이 야당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예. 자, 이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부에는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죠. 관련자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그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이 검찰의 수사진들, 예,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예, 중국 공문서는 중국에서는 공문서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사문서죠. 사문서 위조도 이게 벌을 면치 못합니다. 법률상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죄입니다. 단순히 문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요. 특정한 개인을 이 사람 간첩이에요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간첩죄와 똑같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12조를 보면은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범죄 증거를 날조하면은 해당 범죄와 같은 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유우성 씨한테 간첩죄를 적용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간첩 무고죄도요 같은 형량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데, 자, 이게 바로 그 간첩죄고요. 같은 형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수사검사 또 국정원 직원 사형,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의 그런 형,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려면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의성이 입증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멀쩡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야 뭐 이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말이죠. 또 뒷북을 치는군요. 어제 조선일보가 국정원 남재준 원장 책임지라 이랬는데 예. 오늘 동아일보가 하루 늦게 박 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하고 국정원 개혁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재준 원장 등 수뇌부가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남 원장을 문책하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그 보수 언론들의 표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제대로 짚었습니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설의 신문 동아일보 말이죠. 유우성 씨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신문입니다. 지난해 1월 21일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가 구속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한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인데요. 예.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서 탈북자 간첩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유우성 씨와 관련해서 그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다 허위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가 3차례에 걸쳐서 탈북자 간첩 이런 기획 시리즈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봉창도 누리는 짓을 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중동 이 신문들은요. 유우성 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을 그럼 어떻게 보도했느냐. 대체로 외면했습니다. 국정원이 주요 증인으로 내세운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의 회유 협박에 허위로 자백했다라고 증언했고 국정원이 낸 사진이 결국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지난해 8월 그래서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조중동은 짧게 보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올해 2월 14일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회신을 받고 검찰이 진상조사에 돌입하면서 조작 의혹이 본격화됐죠. 이때 조중동은 뭐라고 했느냐. 절차상 하자의 가능성이 있다.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검찰과 국정원 쪽 주장을 잔뜩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국내 정보기관이 동북지역 정보전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중국이 기분 나빠가지고 국정원 검찰이 낸 자료가 위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증거 조작 가능성은 애써 감췄고 애써 은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보수신문들은 이렇게 이후에 진상 파악에 주력하기보다는 국정원과 검찰을 감싸는 논리까지 내놓으면서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대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동아일보는 국정원 주장을 제목과 기사 내용으로 비중 있게 인용을 했고요. 조선일보 아시는 대로 그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 사람 칼럼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자기 나라 국민 유우성 감싸는 게 당연하지 않냐? 중국이 지금 국정원 검찰이 낸 자료에 대해서 위조라고 했는데 위조라고 얘기하겠지. 신본이라고 얘기하겠냐? 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칼럼을 요 며칠 전 3월 5일에 실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일보도 거의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신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이 칼럼을 쓴 3월 5일 그 이튿날인 3월 6일이었습니다.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협력자인 김모 씨가 국정원 의뢰로 위조 문서를 구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뒤였습니다. 예. 위조 사실이 명백해져서 국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가 나서서 어제는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져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자, 이 조중동, 이 신문들이 단순한 오판을 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정원과 보수 언론의 유착고리를 우리는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면에 있습니다. 꼭 조중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이 보수 언론사 간부들이나 보수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특정 내용의 칼럼을 써달라고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관계한 기사입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 직원들이 보수 우파 인사들의 글을 트위터에 조직적으로 퍼나른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보수 언론 간부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국정원에게 유리한 칼럼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수 우파 언론사들이 칼럼 기사를 내놓으면요, 국정원은요 이 기사들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킨 것입니다. 자, 이런 유착과 공조의 고리, 그 맥락을 이해하셨죠? 보수 언론 그리고 국정원은 한 배를 탄 그런 관계다.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실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유한한 언론입니다. 예. 예. 이게 좀
웃음이 터질 만도 한데 말이죠. 너무 썰렁하니까. 유아낫 언론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유아낫 언론입니다. 예.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발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제 그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죠. 자, 사실 이번 그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은 현 정부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데다 중국 정부가 문서가 위조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증거 조작 정황도 갈수록 뚜렷해져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방관적인 자세로 이렇게 버티다가는 시직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라고 한국일보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검찰 수사에서 문서 위조를 실토하고 자살을 시도한 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설 필요를 느낀 것으로 이 풀이가 되는데요. 예.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일까?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 실리자마자 마치 신호탄과도 같이 그 사건이 이어졌단 말이죠. 조선일보의 남재준 원장 책임져라 이런 사설이 실리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아침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서 이 국정원에 대한 질타성 주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방사원 사장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분의 매체에서 그런 사설을 썼으니 따를 법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를 보고 결국 이 양반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통일과 관련한 그런 기획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아젠다를 설정했단 말이죠. 조선일보만 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계속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새 모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이 우리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 복지 정책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빨리 홍보하라.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지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이런 신문들이 계속 그 새 모녀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제도를 이용해봐야 혜택이 없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했군요. 그렇게 줄지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보도는 안 보시나 봐요. 조선일보가 보도해야 이 나라 사정을 파악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가 말이죠. 자, 전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사설이 박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짧게 해야 될까요?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서울의 30곳을 대형 개발하겠다. 제2의 뉴타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한겨레 1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이런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발언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양반이 서울 동작을 해서 2008년 3월 27일 총선 출마하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확실히 설명했고 오세훈 시장도 약속해줬다라고 했는데 총선 엿새 후에 4월 15일에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추가 지정은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시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게 또 법적인 논란까지 갔었죠. 법정 재판전까지 가다 섰죠. 예. 그래서 결국 뉴타운 공약은 뻥 공약이 됐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사당동과 동작동에 반드시 뉴타운 건설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 지금 부동산 위기 시대에 제2의 뉴타운 공약, 이 봉창 두드리는 공약을 내놓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 정몽준 의원입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국정원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가 아닙니다.
파업 중인 의료계를 겨냥한 것입니다. 물론 국정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셨어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침묵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정원이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면서 거듭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와중에서도 침묵했고 대선에 개입해 국기를 문란케 해도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아무리 반발해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마디 한 직후 180도 달라진 겁니다. 3월 10일 사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직전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마디를 하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의문은 풀렸습니다.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도 서울 태평로 우뚝 솟은 우린 조선 우리가 쓴 기사는 내일 아침 국민 여론 밤에 대통령 회장님 3대 세습 찬양하네 1등 신문 자부심 자손만대 영원하리 진소봉대 국가가세 한다면 한다는 조선 일제와 독재 정권 자본가에 봉사하네 수구기득권 청병돼 영웅무궁 주류대세 종목좌익 척결해 자손만대 번영하리 종목좌익 척결해 자손만대 번영하리